두 가지가 있어요. 쪽별로 돌려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단별로 돌려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쪽별로 돌려읽기라면은 이제 뭐 미리 좀 보고 연습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냥 문단별로 하면 같이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 가면서 이게 쉬지 않고 해야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단별로 쪽별로 하면 부담이 되죠. 전체 한쪽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요거 공유를 해드렸죠. 그죠? 요거. 그래서, 근데, 지난 기회는 이렇게 기억 다음에 옆에 발음이 없어가지고, 많이 막 서로 다르고 헷갈리고 그랬는데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발음을 적어놔서, 좀 더 쉬워졌죠. 그죠? 요, 니은하면 니은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고, 니는 세종대왕처럼 이를 붙여서 읽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왜 이를 붙였다고 그랬죠? 왜 이를 붙여서 읽었을까요? 우리 저기 장정옥 선생님? 네, 이는 약간 여기 다 속하지 않은 약간 약방의 강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약방의 감초를 기억하시네. 그럼 서울 열심히 들으셨는데. 와. 약방의 감초, 그렇다고 약방의 감초가 정답은 아니고,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운적 기능이 이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가장 인간이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약한 모음은 으고, 가장 깊은 모음은 아래하고, 그죠? 그래서 이를 붙였는데, 다만 조심하실 것은 받침에서는 받침이 드러나는 발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니가 아니라 이렇게 은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음을 적긴 적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고칠 때가 나오긴 나오네요. 그죠? 여기, 시도, 여기 의하다 시옷 받침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얼른 고쳐놓겠습니다. 맞아,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 다 안 고쳐놨구나. 제가 잠시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원어치 시켜야지. 자, 보세요. 자, 여기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읽으실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D는, 그러니까, 자음이라는 것이 초성자에도 오고 종성자에도 오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할 땐 당연히 그 이를 붙여서 이렇게 D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죠? D는 볕의 끝소리. 그래서 끝소리로 지목을 했으니까 그 대표음이 이제 끝소리로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 되고, 니는 군 끝소리 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초성을 가리킬 때와 대표음으로 얘기할 때는 이를 붙이고, 오로지 받침으로 쓰일 때 그때는 밑에 오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런 여린 히읗은 우리가 받침에 초성에도 붙고 종성에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그 받침으로 올 때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초성으로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이럴 때는 그냥 뭐 요 여린 히읗은 뭐 이를 좀 더 강하게 경상도에서 이의 이승을 발음해 우리 반장님 발음해 보실까요? 요거 저기 경상도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의 이승 요거를 이승을 하려면 위첨자로 해야 되죠. 그죠? 여기 위첨자로 해서 요걸로 여기 위첨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위첨자가 됐죠. 그죠? 이의 이승 이거 발음해 보실까요, 반장님? 이게요, 경상도에도 지역마다 다 달라서요.
아, 그렇구나. 이의 이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의 이승, 뭐, 이렇게 약간 좀 예, 목에 이의 긴장을 이- 조사하는 게 예. 여린식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맨 앞으로 가서 그, 슬슬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연습할 시간 갖기도 그렇고. 다만 읽는 순서를 정할게요. 일일이 지목해가면서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저기 안 되는 분은 이게 X를 긋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채팅을 알려주시고요. 우리 채팅 자 우리 반장 저도 동참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제가 1번 타자. 그다음에 우리 반장님이 2번 2번 그다음에 제가 본 화면 순서대로 정영훈 선생님이 3번 그다음에 양의정 부반장님이 4번 박지은 선생님 5번 고정민 선생님 옛날에만 해보셨죠, 그죠? 6번 김대현 선생님 7번 다만 저기 옛날 거랑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읽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김대현 선생님 몇 번이라고요? 7번 좋습니다. 장정옥 선생님 8번. 그다음에 우리 안명학 선생님 교수님도 9번 하시고요. 9번. 이호선 선생님 10번. 에민 선생님 11번. 그다음에 저기 우리 김목 선생님 12번 가능하시죠? 황진 선생님 가능한가요? 13번. 박선영 총무님 14번. 황진 선생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14번까지 나왔네요. 그럼 제가 이 번호를 부르면 그걸 그때 읽으시고 적당한데 끊어주시면 돼요. 끊는 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럼 두 문단 하셔도 돼. 좀 더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경우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같이 읽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훈민영 해례본, 현대말 번역본 다 함께 돌려읽기 14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정음, 이 가로는 안 읽도록 하죠, 뭐. 정음. 1. 훈민정을 반포하는 뜻.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글 모르는 백성이 말하려는 것이 있어도 끝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2번 반장님. 훈민정음 글꼴 소리와 사용법. 첫소리 글자 글꼴과 발음. 기는 어금니 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그 소리는 규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키는 어금니 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쾌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이는 어금니 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업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예. 여기까지 읽으면 될까요? 예, 3번. 네. 기는 혓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두 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그 소리는 땀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T는 혓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툰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D는 혓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나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4번. 이는 입술 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볕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그 소리는 뽀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피는 입술 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미는 입술 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미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5번. 지는 입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의 즉자와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그 소리는 차자의 처음 소리와 같다. 치는 입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침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시는 입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슛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그 소리는 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6번. 희는 목구멍 소리이니 그 소리는 흡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희는 목구멍 소리이니 그 소리는 허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그 소리는 흉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이는 목구멍 소리이니 그 소리는 욕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리는 반혀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려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시는 반이소리 글자이니 그 소리는 양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양자의 양. 7번. 양자의 가운데 소리 글자 글꼴과 발음. 아는 턴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으는 즉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이는 침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오는 홍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아는 땀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우는 군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어는 업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요는 끝까지 읽으세요. 요는 욕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야는 샹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유는 슈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여는 벼자의 가운데 소리와 같다. 8번. 3. 끝소리 글자 쓰기. 끝소리 글자는 첫소리 글자를 다시 쓴다. 4. 계속. 입술 가벼운 소리 쓰기. 이를 입술 소리 아래에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5. 나란히 쓰기. 첫소리 글자를 합쳐서 쓰면 나란히 쓴다. 끝소리 글자도 첫소리 글자와 마찬가지다. 6. 붙여쓰기. 아, 으, 오, 우, 요, 유는 첫소리 글자 아래에 붙였습니다. 이, 아, 어, 야, 여는 첫소리 글자의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7. 이어서. 음절로 모아쓰기. 무릇 낱글자는 반드시 합하여야만 음절이 이루어진다. 8. 사성점 찍기. 음절자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거성이고 점이 둘이면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입성은 점을 더하는 것은 평상, 거성과 같으나 빠르다. 9번. 네, 2부 정음해례, 해례, 바른소리 글자풀이. 1. 제자해, 글자 만든 풀이. 1. 천지자연의 음양오행 이치와 말소리. 천지자연의 이치는 음양오행 하나뿐이다. 곤괴와 복괴, 와 공괴와 복괴의 사이가 태극이 되고
움직임이 고요함 뒤에 음양이 된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것들이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의 말소리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정음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애초부터 지혜를 굴리고 힘들여 찾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말소리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었을 뿐이다. 그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자연의 혼령과 신령스러운 정령과 함께 정음을 쓰지 않겠는가. 10번. 네. 헛소리 글자 17자의 제자 원리.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첫소리 글자는 모두 17자다. 어금니 소리 글자 기는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헛소리 글자 니는 혀가 윗잇 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 글자 미는 입 모양을 본떴다. 입소리 글자 시는 이 모양을 본떴다. 목구멍 소리 글자 이는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키는 기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세게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니에서 디, 디에서 티, 미에서 비, 비에서 피, 시에서 지, 지에서 치, 이에서 히, 히에서 히가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같다. 다만 이 말은 다르다. 반 혓소리 글자 리, 반 입소리 글자 시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 짜임새를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11번. 첫소리의 음성과 음양오행 특성. 우리 사람의 말소리는 오행에 뿌리는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례절에 합하여도 어그러짐이 없으며 오음계와 맞추어 봐도 잘 어울리고 틀리지 않는다. 먹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는 무리다. 말소리가 비어 있는 듯이 통함으로 이는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겨울이고 음률로는 오음계이다. 어금이 어근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이다. 어금니 소리는 먹구멍 소리와 비슷하나 목이 꽉 차므로 나무가 물에서 나된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봄이고 음률로는 가금기에 있다. 혀는 재빠르게 움직이니 오행으로는 불이다. 혀소리가 구르고 날리는 것은 불이 타올라 퍼지며 위아래로 오르내림과 같다. 계절로는 여름이고 음률로는 치음계이다. 이는 억세고 끊을 듯 날카로우니 오행으로는 세이다. 이 소리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걸리는 듯하게 나는 것은 쇠가 부스러졌다가 다시 불이 달구어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 계절로는 가을이고 음률로는 상음계이다. 입술을 못난 것이 나란히 합해지니 오행으로는 땅이다. 입술 소리가 어금으며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머금으니 넓고 큰 것과 같다. 계절로는 늦 여름이고 음률로는 궁음계이다. 예, 12번. 발음기관의 특성과 음양 오행. 불은 만물을 낳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어지게 하는 작용이므로
오행 가운데서 물불이 으뜸이다. 목구멍은 소리가 나오는 문이요. 혀는 소리를 가려내는 악기이므로 오음 가운데서 목구멍 소리와 혓소리가 으뜸이 된다. 목구멍은 안쪽에 있고 어금니는 그 앞에 있으므로 북쪽과 동쪽의 방위이다. 혀와 이가 또한 그 다음에 있으니 남쪽과 서쪽의 방위이다. 입술은 끝에 있으니 오행의 흙이 일정한 방위가 없이 내 계절에 기대어 내 계절을 왕성하게 함을 뜻한다. 이런즉 첫소리 속에도 자체의 음양 오행과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13번 황지 선생님. 네, 첫소리 글자 소리 성질로 본 분류와 특성. 또 말소리를 맑음과 흐림으로 말하자면 기니, 비지, 시히는 아주 맑은 소리 전청이 된다. 히티, 피치, 히는 덜 맑은 소리 차청이 된다. 끼띠, 삐찌, 시, 히는 아주 흐린 소리 전탁이 된다. 이니, 미이, 리 시는 막지도 흐리지도 않은 불청, 불탁, 울림 소리이 된다. 님이 있는 소리가 가장 세지 않으므로 차례로는 비록 뒤에 있으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는 시초가 된다. 시와 지는 비록 다 아주 맑은 소리 전청이지만 시는 지에 비하여 소리가 거세지 않으므로 글자를 만드는 데 시초가 되었다. 오직 어금니 소리의 이는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운이 나가지만 이의 소리는 이와 비슷해서 중국 한자음 사전에서도 이와 이가 많이 혼용된다. 이제 이는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으되 어금니 소리 글자를 만드는 시초로 삼지 않았다.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에 속하는 까닭에 이는 비록 어금니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와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우며 오히려 물기가 많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기는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고 키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고 끼는 나무가 오래되어 굳건해진 것이니 이는 한결같이 모두 어금니를 본뜬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주 맑은 소리 전청 글자를 나란히 쓰면 아주 흐린 소리 전탁이 되는 것은 아주 맑은 리가 엉기면 아주 흐린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목구멍 소리만은 덜 맑은 소리, 차청이 아주 흐린 소리 전탁이 되는데 그것은 대개 희는 소리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희는 희에 비하여 소리가 얕아서 엉기어 아주 흐린 소리 전탁이 되기 때문이다. 예, 14번. 총무님. 선영님이 못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총무 못 하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한 바퀴 돌았네요. 6. 입술 가벼운 소리. 이를 입술 소리 글자 아래에 이었으면 곧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데 이러한 입술 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살짝 다물어지면서 목구멍 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2번. 음소거 다시요. 음소거. 죄송합니다. 7. 가운데 소리 글자 11자의 음운 특성과 음양 오행. 가운데 소리 글자는 모두 11자이다. 2는 혀가 오그라드니 소리가 깊어서 하늘이 자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 둥근 글꼴은 하늘을 본떴다. 으는 혀가 조금 오그라드니 소리가 깊지도 얕지도 않으므로 땅이 축시에서 열리는 것과 같다. 평평한 글꼴은 땅을 본떴다. 이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아 소리는 얕으니 사람이 인시에 생기는 것과 같다. 고추선 글꼴은 사람을 본떴다. 다음 8 가운데 소리는 어떤 것은 거의 닫히고 어떤 것은 열린다. 오는 아와
아와 같은 가운데 소리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아가 으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담았다. 아는 아와 같은 가운데 소리나 입을 더 벌리며 그 모양은 이와 아가 서로 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우는 으와 같은 가운데 소리나 입을 더 오므리며 그 모양이 으가 아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담았다. 어는 으와 같은 가운데 소리나 입을 더 벌리니 그 모양은 아와 이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역시 하늘과 땅의 쓰임이 일과 사물에서 나타나되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뜻을 담은 것이다. 3번 8. 초출자와 제출자 특성. 요는 오와 같은 양성 가운데 소리이나 이에서 비롯된다. 야는 아와 같은 양성 가운데 소리이나 이에서 비롯된다. 유는 우와 같은 음성 가운데 소리이나 이에서 비롯된다. 여는 어와 같은 음성 가운데 소리이나 이에서 비롯된다. 오, 아, 우, 어는 하늘과 땅에서 비롯된 것이라 처음 나온 것 초출자이다. 요, 야, 유, 여는 이에서 비롯되어 사람을 겸하였으므로 거듭 나온 것 제출자이다. 오, 아, 우, 어에서 둥근 것을 하나로 한 것은 처음 생긴 것 초생자라는 뜻을 담았다. 요, 야, 유, 여에서 그 둥근 것을 둘로 한 것은 다시 생겨난 것 제출자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오, 아, 유, 야의 둥근 것이 위와 밖에 놓인 것은 하늘에서 나와 양성이 되기 때문이다. 4번 자, 끝까지 읽어주세요. 예. 우, 어, 유, 여의 둥근 것이 아래쪽과 안쪽에 있는 것은 땅에서 나와 음성이 되기 때문이다. 아가 8 가운데 소리 글자에 두루 다 있는 것은 마치 양성이 음성을 거느리고 만물의 두루 흐름과 같다. 요, 야, 유, 여가 모두 사람을 뜻하는 이 소리가 들어있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능히 하늘과 땅이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4번 가운데 소리 글자의 수리 특성과 음양오행. 가운데 소리 글자들은 하늘, 땅, 사람을 본뜬 것을 가졌으니 삼재 이치가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하늘, 땅, 사람의 삼재가 만물의 우선이 되고 하늘이 삼재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아으이 석자가 8 가운데 소리 글자의 머리가 되고 또한 아자가 석자의 으뜸이 됨과 같다. 오가 처음으로 하늘에서 생겨나니 하늘의 수로는 1이고 물을 낳는 자리다. 아가 다음으로 생겨나 하늘의 수로는 3이고 나무를 낳는 자리다. 우가 처음으로 땅에서 나니 땅의 수로는 2이고 불을 낳는 자리다. 어가 다음으로 생겨난 것이니 땅의 수로는 4이고 쇠를 낳는 자리다. 요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생겨나니 하늘의 수로는 7이고 불을 이루는 수이다. 야가 다음으로 생겨나니 하늘의 수로는 9이고 쇠를 이루는 수다. 유가 두 번째로 땅에서 생겨나니 땅의 수로는 6이고 물을 이루는 수다. 여가 다음으로 생겨나니 땅의 수로는 8이고 나무를 이루는 수다. 5번 여기 맞아 읽으실까요? 좋아요. 예. 10번 앞까지. 물과 불은 아직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음과 양이 서로 사귀어 어울리는 시초이기 때문에 입을 거의 오므린다.
나무와 쇠는 음과 양의 바탕을 바로 고정한 것이기 때문에 입을 벌린다. 아는 하늘의 수로는 5이고 흙을 낳는 자리다. 은은 땅의 수로는 10이고 흙을 이루는 수다. 이만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것은 대개 사람은 곧 끝없는 태극의 참과 음양과 오행의 정기가 묘하게 어울리고 엉기어서 진실로 자리를 정하고 수를 이루는 것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즉 가운데 소리 속에도 또한 저절로 음양과 오행, 방위의 수가 있는 것이다. 예, 5번. 자, 10. 박지은 가운데 선생님. 소리 글자와 첫 소리 글자 끊기나요? 괜찮나요? 예, 들어요. 예, 들려요. 하겠습니다. 10. 가운데 소리 글자와 첫 소리 글자 견준. 첫 소리와 가운데 소리를 맞대어 말해보자. 가운데 소리의 음성과 양성은 하늘의 이치다. 첫 소리의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땅의 이치이다. 가운데 소리는 어떤 것은 깊고 어떤 것은 얕고 어떤 것은 오므리고 어떤 것은 벌리니 이런즉 음양이 나뉘고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지니 하늘의 작용이다. 첫 소리는 어떤 것은 비고 목구멍 소리, 어떤 것은 막히고 어떤 것은 날리고 어떤 것은 걸리고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가벼우니 이런즉 곧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이 드러나서 여기에 오행의 바탕이 이루어진 것이니 땅의 공이다. 가운데 소리가 깊고 얕고 오므라지고 벌림으로써 앞서 소리가 나고 첫 소리가 오음에 맑고 흐림으로써 뒤따라 화답하여 첫 소리가 되고 또한 끝 소리가 된다. 또한 이 이는 만물의 땅에서 처음 생겨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6번. 고정민 선생님 어디 가셨나요? 7번. 아니에요. 죄송해요. 음속어를. 11번 첫 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 끝 소리 글자 합쳐 쓰기의 뜻.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가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를 말할 것 같으면 또한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서로 바뀌는 뜻이 있다.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고요한 것은 땅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대개 오행이 하늘에서는 신의 운행이며 땅에서는 바탕을 이루는 것이요 사람에서는 어짐, 예의, 믿음, 정의, 슬기가 신의 운행이요 간장, 염통, 지라, 허파, 콩팥이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첫 소리는 움직여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끝 소리는 정해져 멈추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가운데 소리는 첫 소리가 생겨난 것을 이어서 끝 소리가 이루어지게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글자 소리의 핵심은 가운데 소리에 있으니 첫 소리, 끝 소리와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또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겨나게 해도 그것이 쓸모있게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한테 힘입은 것 같다. 끝소리 글자에 첫소리 글자를 다시 쓰는 것은 움직여서 양인 것도 하늘이요 고요해서 음인 것도 하늘이니 하늘은 실제로는 음과 양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임금이 주관하고 다스리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바탕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하지 않고 사기절 바뀜이 돌고 돌아 끝이 없으니 만물이 거둠에서 다시 만물의 시초가 되듯 겨울은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다. 첫소리 글자가 다시 끝소리 글자가 되고 끝소리 글자가 다시 첫소리 글자가 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뜻이다. 예, 7번. 12. 훈민정음 이치에 대한 감탄과 창제자에 대한 찬사. 정음이 만들어져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참으로 신묘하구나. 이는 거의 하늘이 성인의 마음을 열어주고 틀림없이 하늘의 손을 빌려준 것이로구나. 13. 계속. 대자해 갈무리시. 하늘과 땅이 좋아하는 본디 하나의 기운이니 음양과 오행이 서로 처음이 되며 끝이 되네. 만물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꼴과 솔이 있으나 근본은 둘이 아니니 이치와 수로 통하네. 정음 글자 만들 때 주로 그 꼴을 본뜨니 소리 세 개에 따라 획을 더하였네. 소리는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에서 나니 여기에서 첫소리 글자 17이 나왔네.
어금니 소리 글자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취하였는데 오직 니만은 이와 비슷하나 담은 뜻이 다르네. 혀소리 글자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못두고 입술소리 글자는 바로 입꼬를 취하였네. 이소리 글자와 목구멍 소리 글자는 바로 이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으니 이 다섯 자 뜻을 알면 소리 이치는 절로 밝혀지리. 또한 반혓소리 글자, 반이소리 글자가 있는데 본뜬 것은 같은데 짜임새가 다르네. 8번. 니, 시, 이 소리는 세지 않으므로 사례는 비록 귀나 꼴 본뜨는 처음이 되네. 이것을 내 계절과 천지 가운데 맞추어 보니 오행과 오음계에 어울리지 않음이 없네. 목구멍 소리는 물이 되니 겨울과 우음계요. 어금니 소리는 봄이며 나무이니 그 소리는 가금계이네. 치음계의 여름이며 불인 것은 혓소리요. 입소리는 곧 상음계이며 가을이니 또한 쇠이네. 입술 소리는 방위와 수가 분비 정해진 것이 없어도 흘기며 는 여름이니 구음계가 되네. 말소리는 또한 스스로 맑고 흐림이 있으니 중요한 것은 첫소리 날 때에 자세히 헤아려 살펴야 하네. 아주 맑은 소리 전청은 기이며 지, 시, 히 또한 아주 맑은 소리 전청이라네. 히, 티, 히, 치, 히와 같은 것은 오음 각 하나씩의 덜 맑은 소리 차청이 되네. 아주 흐린 소리 전탁은 끼, 띠, 삐에다 찌, 시가 있고 또한 히가 있네. 아주 맑은 소리 전청 글자를 나란히 쓰면 아주 흐린 소리 전탁 글자가 되는데 다만 히만은 히에서 나와 이것만은 같지 않네. 예, 9번. 네. 이, 니, 미, 이와 리, 시는 그 소리 맑지도 또 흐리지도 않네. 이를 입술 소리에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데 목구멍 소리가 많아지면서 입술을 살짝 다물어 주네. 가운데 소리 글자 11자 또한 꼴을 본떴는데 섬세한 뜻은 아직 쉽게 볼 수 없네. 아는 하늘을 본떠 소리가 가장 깊으니 둥근 꼴이 총알 같네. 의 소리는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아 그 평평한 꼴은 땅을 본떴네. 이는 사람이 선 모습을 본떠 그 소리 얕으니 하늘 땅 사람의 새 바탕 이치가 이에 갖추어졌네. 오는 하늘에서 나서 입을 거의 닫으니 하늘의 둥금과 땅의 평평함을 아울러 담은 것을 본떴네. 아도 하늘에서 나와 입이 많이 열려 있으니 일과 사물에서 피어나 사람에서 이루어짐이네. 처음 생겨나는 뜻을 사용하여 둥근 점을 하나로 하였으니 하늘에서 나와 양이 되어 위와 밖에 놓이네. 요 야는 사람을 겸하여 거듭 나온 것이 되니 두 개의 둥근 꼴로 그 뜻을 보이네. 우와 어와 유와 여는 땅에서 나니 보기를 들면 저절로 알 것을 어찌 꼭 풀이를 해야 하랴. 아 글자가 8 가운데 소리 글자에 두루 있음은 오직 하늘의 작용이 두루 흘러다님이네. 내 소리가 사람을 겸함도 또한 까닭이 있으니 사람이 하늘과 땅에 참여하는데 가장 신령하기 때문이네. 10번. 예. 또 첫 가운데 끝, 새 소리의 깊은 이치를 살피면 단단함과 부드러움, 음과 양이 저절로 있네. 가운데 소리는 하늘의 작용으로서 음양으로 나뉘고 첫 소리는 땅의 공로로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네. 가운데 소리가 부르면 첫 소리가 응하니 하늘이 땅보다 앞서는 자연의 이치이네. 응하는 것이 첫 소리도 되고 또 끝소리도 되니 만물이 땅에서 나서 다시 모두 땅으로 되돌아감이네.
음이 바뀌어 양이 되고 양이 바뀌어 음이 되니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함이 서로 뿌리가 되네. 첫소리는 다시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양의 움직임으로 하늘에 임자되네. 끝소리는 땅에 비유되어 음의 고요함이니 글자 소리가 여기서 그쳐 정해지네. 예, 11번. 음절을 이루는 핵심은 가운데 소리의 쓰임새에 있으니 사람이 능히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네. 양의 쓰임은 음에 통하니 이르러 표면 도로 돌아오네.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가 비록 하늘과 땅으로 나뉜다고 하나 끝소리 글자에 첫소리 글자를 쓰는 뜻을 알 수 있네. 정음 글자는 28뿐이로되 심오하고 복잡한 걸 탐구하여 근본 깊이가 어떠한가를 밝혀낼 수 있네. 뜻은 멀된 말을 가까워 백성을 깨우치기 쉬우니 하늘이 주신 것이 어찌 일찍이 슬기와 기교로 되었으리요. 예, 12번. 네. 초성해 첫소리 글자 풀이 1. 첫소리 뜻과 보기. 정음의 첫소리는 곧 한자음 사전에서 한 음절의 첫소리이다. 말소리가 이에서 비롯되므로 이르기를 어미라 한 것이다. 어금니 소리 글자는 군자의 첫소리 글자인 기인데 기가 운과 어울려 군이 된다. 쾌자의 첫소리 글자는 곧 키니 키가 외와 합하여 쾌자가 된다. 규자의 첫소리 글자는 끼인데 끼가 유와 합하여 규가 된다. 업의 첫소리 글자는 니인데 니가 닙과 합하여 업과 합하여. 업과 합하여 업이 되는 따위와 같다. 혀소리 글자에 띠니 입술소리 글자에 비피삐미 입소리 글자에 지치찌시시 목구멍 소리 글자에 히히히히 이 바니소리 글자에 리시도 모두 이와 같다. 예, 13번. 초성의 갈무리시 기키기이는 어금니 소리 글자이고 혀소리 글자로는 디티와 띠니가 있네. 비피삐미는 곧 입술 소리 글자이고 입소리 글자로는 지치찌시시가 있네. 이 히히히이는 곧 목구멍 소리 글자이고 리는 반혀 소리 글자이고 시는 반잇 소리 글자이네. 23자가 첫 소리 글자가 되니 온갖 소리가 모두 다 여기에서 생겨나네. 중성해 가운데 소리 글 구실과 보기. 가운데 소리는 한 음절 소리의 가운데 있으니 첫 소리 끝 소리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턴자의 가운데 소리 글자는 어이니 어가 티와 니 사이에서 턴이 된다. 즉자의 가운데 소리는 즉 곧 의인데 의는 니와 기 사이에 놓여 즉이 된다. 침자의 가운데 소리 글자는 이니 이가 치와 미 사이에서 침이 되는 것과 같다. 헝, 땀, 군, 업, 욕, 양, 슛, 볕에서의 오, 아, 우, 어, 요, 야, 유요도 모두 이와 같다. 2번 원장님.
가운데 소리 글자의 합용. 두 글자를 합쳐 쓴 것으로는 오와 아가 다 같이 아와 같은 양성 가운데 소리이므로 합하여 와가 된다. 요와 야는 이에서 비롯되므로 합하면 와가 된다. 우와 어가 다 같이 의와 같은 음성 가운데 소리이므로 합하여 워가 된다. 유와 여가 또한 다 같이 이에서 비롯되므로 합하여 묘가 된다. 같은 것에서 나와 같은 무리가 되므로 서로 합해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예, 3번 3. 이 상합 가운데 소리 글자. 한 낱글자로 된 가운데 소리 글자가 이와 서로 합한 것이 열이니 의, 왜, 에, 위, 에, 예, 야, 예가 그것이다. 두 낱글자로 된 가운데 소리 글자가 이와 서로 합한 것은 애시니 왜, 예가 그것이다. 이가 깊고 얕고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두루 능히 서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이 소리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얕아서 입을 열기 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만물을 여는데 참여하고 도와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예, 4번 중성의 갈무리시 음절 소리마다 제각기 가운데 소리가 있으니 오름지기 가운데 소리에서 벌림과 오므림을 찾으라. 오와 아는 아와 같은 양성 가운데 소리이니 합하여 쓸 수 있고 우어는 의와 같은 음성 가운데 소리이니 또한 합하여 쓸 수 있네. 요와 야, 유와 여의 관계는 각각 따르는 곳이 있으니 그 뜻을 이루어 알 수 있네. 이 자의 쓰임새가 가장 많아서 14의 소리에 두루 서로 따르네. 예, 5번 박진 선생님. 종성의 끝소리 글자 풀이. 1. 끝소리 뜻과 보기. 끝소리 첫소리 가운데 소리를 이어서 음절을 이룬다. 이를테면 즉자의 끝소리 글자는 곧 기인데 윽은 즈의 끝에 놓여 즉이 되는 것과 같다. 홍자의 끝소리는 곧 응인데 응은 호의 끝에 놓여 홍이 되는 것과 같다. 혀소리 글자, 입술 소리 글자, 입소리 글자, 목구멍 소리 글자도 모두 같다. 소리에는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으니 평성, 상성, 거성, 음성, 끝소리는 입성? 입성, 음절, 끝소리가 매우 빠른 것과 같은 부류가 아니다. 예, 6번 고정민 선생님. 2번 끝소리 특성과 성조 관계. 울림소리 불청 불탁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끝소리로 쓰면 평성, 상성, 거성에 마땅하다. 아주 맑은 소리 전청, 덜 맑은 소리 차청, 아주 흐린 소리 전탁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큰 소리, 끝소리로 쓰면 입성에 마땅하다. 그래서 이, 니, 미, 이, 리, 시의 6글자가 끝소리로 쓰이는 음절은 평성과 상성과 거성이 되고 나머지 글자가 끝소리로 쓰이는 음절은 모두 입성이 된다. 예, 7번 3. 팔 종성 가족용과 종성 부용 초성의 관계. 기, 이, 디, 니, 비, 미, 시, 리의 8글자만으로도 끝소리 글자를 적기에 충분하다. 백꽃이나 엿의 갓에서처럼 으자로 두루 쓸 수 있어서 오직 으자를 쓰는 것과 같다. 또 이는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끝소리로 쓰지 않더라도 가운데 소리만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예, 8번 4. 끝소리 오음의 빠름과 느림. 기는 곁의 끝소리 득이 되고 리는 분의 끝소리 은이 되고 기는 업의 끝소리 읍이 되며 미는
땀의 끝소리 이 되고 시는 토박이 말인 의 끝소리 이 되며 리는 토박이 말인 실의 끝소리 이 된다. 오음의 느리고 빠름이 또한 각각 스스로 짝이 된다. 이를테면 어금니 소리의 은 읍과 짝이 되어 을 빨리 발음하면 읍음으로 바뀌어 빠르고 읍음을 느리게 내면 음으로 바뀌어 느린 것과 같다. 콧소리의 음과 읍음, 입술 소리의 음과 윗소리의 음과 목구멍 소리의 음과 음도 그 느리고 빠름이 서로 짝이 되니 이와 같다. 9번, 예, 안병학 선생님. 5. 반여소리 글자 리을의 끝소리에서의 쓰임새. 또 반여소리 글자인 을은 마땅히 토박이 말에나 쓸 것이며 한자어에는 쓸 수 없다. 입성의 볕자와 같은 것도 끝소리 글자로 마땅히 을을 써야 할 것인데 세속 관습으로는 한자어 종성을 을음으로 읽으니 대개 을음이 바뀌어 가볍게 된 것이다. 만일 을을 별자의 끝소리 글자로 쓴다면 그 소리가 퍼지고 늘어져 입성이 되지 못한다. 예, 10번. 달무리시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울림 소리를 끝소리에 쓰니 평성, 평성, 거성이 되고 입성은 되지 않네. 아주 맑은 소리, 덜 맑은 소리, 그리고 아주 흐린 소리는 모두 입성이 되어 소리가 매우 빠르네. 첫소리 글자를 끝소리 글자로 쓰는 이치가 본래 그러한데 다만 8자만 가지고도 쓰임에 막힘은 없네. 오직 이 자가 있어야 마땅한 자리라도 가운데 소리만으로도 음절을 이루어 또한 통할 수 있네. 만일 즉자를 쓰려면 을 끝소리로 하고 콩, 벽, 군, 응가, 을 끝소리로 하네. 군, 땀 끝소리는 또한 어떨까? 로 차례를 헤아려 보라. 6소리 기, 이, 비, 미는 한자 말과 토박이 말에 함께 쓰이되 읍과 은 토박이 말과 엇과 시의 끝소리로만 쓰이네. 오음은 각각 느림과 빠름의 짝을 저절로 이루니 읍 소리는 응 소리를 빠르게 낸 것이네. 읍 소리가 느려지면 음과 이 되면 읍과 응은 그것 또한 응의 짝이 되네. 을은 토박이 말 끝소리 표기에는 마땅하나 한자말 표기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읍 소리가 가벼워져서 을 소리가 된 것은 곧 일반 관습이네. 예, 11번, 에민 선생님. 합자의 걸자 합치기 불이 1번 음절자 짜임새와 쓰기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세 끈 글자가 낱글자가 낱글자가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 첫소리 글자는 가운데 소리 글자 위에 쓰기도 하고 가운데 소리 글자의 왼쪽에 쓰기도 한다. 이를테면 군자의 기는 우의 위에 쓰고 업자의 이는 어의 왼쪽에 쓰는 것과 같다. 예, 12번, 김복수 선생님. 네. 네. 가운데 소리 글자 특성에 따른 첫 소리 글자 위치. 가운데 소리 글자는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첫 소리 글자 아래에 쓰니 아, 으, 오, 요, 우, 유가 이것이다. 세로로 된 것은 첫 소리 글자의 오른쪽에 쓰니 이, 아, 야, 어, 여가 이것이다. 이를테면 턴자의 아는
티 아래에 쓰고 즉자의 은은 지 아래에 쓰며 신자의 이는 치 오른쪽에 쓰는 것과 같다. 예, 13번. 황진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네, 끝소리 글자 위치. 끝소리 글자는 첫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 아래에 쓴다. 이를테면 군자의 은은 구 아래에 쓰고 업자의 읍은 어 아래에 쓰는 것과 같다. 첫소리 글자의 함용. 첫소리 글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낱글자 또는 세 개의 낱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는 이를테면 토박이 말의 땅, 외자, 틈, 따위와 같은 것이다. 같은 낱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명서는 이를테면 토박이 말에서 혀는 입속의 혀이지만 혀는 당겨를 나타내며 괴여는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괴여는 남에게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뜻이 되고 쏘다는 무엇을 뒤집어 쏘다라는 뜻이지만 쏘다는 무엇을 쏘다라는 뜻이 되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예, 가운데 소리 글자의 합용, 가운데 소리 글자를 두 개의 낱글자, 세 개의 낱글자 합쳐 쓰는 것은 이를테면 토박이 말의 과이, 화이와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아. 그 소리 글자를 두 개의 낱글자, 세 개의 낱글자를 합쳐 쓰는 것은 이를테면 토박이 말의 헐그, 낙스, 드르스 부스다이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합용병서 쓰기. 이들 합용병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첫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 끝소리 글자 모두 같다. 자, 2번. 한자와 한글, 권석 선생님. 네, 한자와 한글 섞어 쓰는 표기법. 한자와 한글을 섞었을 때는 한자음에 따라서 한글의 가운데 소리 글자나 끝소리 글자를 보충하는 일이 있으니 이를테면 공제, 노사람 따위와 같이 쓰는 것과 같다. 토박이 말의 성조. 토박이 말의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예를 들면 활은 평성이고 달은 상성이며 활은 거성이요 붓은 입성이 되는 따위와 같다. 성조 방점 표기법. 무릇 글자의 왼쪽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이고 두 점을 찍은 것은 상성이며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이다. 네, 3번. 11 입성. 한자 말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다. 토박이 말 입성은 한결같지 않아서 또는 평성과 비슷한 깃, 렵과 같은 경우도 있고 상성과 비슷한 낫, 깁과 같은 경우도 있으며 거성과 비슷한 못, 입과 같은 경우도 있다. 입성에서 점을 찍는 것은 평성, 상성, 거성의 경우와 같다. 예. 4번. 성조 특성을 사계절에 견줌. 평성은 편안하면서도 부드러워 봄에 해당되니 이는 만물이 편안한 것과 같다. 상성은 부드러움에서 거세져 여름이니 이는 만물이 점점 무성해지는 것과 같다. 거성은 거세면서도 굳세어 가을이니 만물이 무르익는 것과 같다. 입성은 말소리가 빠르고 막히어 겨울이니 만물이 닫히고 갈물이 되는 것과 같다. 계속 이어서. 네, 첫소리 글자 히와 이의 통용. 첫소리의 히와 이는 서로 비슷해서 토박이 말에서는 두루 쓰일 수 있다. 반혀 가운데 소리 글자 쓰기. 가벼운 소리. 네. 반혀 소리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 중국 한자음 사전의 음절 첫소리에서는 오직 하나뿐이며 또 우리나라 말에서는 비록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모두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입술 가벼운 소리 글자의 예에 따라 이를 리 아래에 이었으면 반혀 가벼운 소리 글자가 되니 혀를 윗잇몸에 살짝 댄다. 15까지요. 이와 이와 의의 세로로 합쳐 쓰는 법. 의가 이에서 시작되는 소리는 중앙말에 쓰이지 않는다.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 말에는 드물게 있으니 마땅히 두 글자를 합하여 나타내려 할 때는 기 따위와 같이 쓴다. 이것은 세로로 먼저 긋고 가로로 나중에 쓰는 것으로 다른 글자와 같지 않다. 예, 5번 박진 선생님. 16. 합자의 갈무리 시. 첫 소리 글자는 가운데 소리 글자의 왼쪽과 위쪽에 쓰는데 이와 이는 토박이 말에서는 서로 같이 쓰이네. 가운데 소리 글자 11는 첫 소리 글자에 붙이는데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첫 소리 글자 아래에 쓰고 세로로 된 것만 오른쪽에 쓰네. 첫 소리 글자를 쓰자면 어디에 쓰나? 첫 가운데 소리 글자의 아래에 이어서 붙여 쓰네. 첫 소리 글자를 각각 합쳐 쓰려면 나란히 쓰고 가운데 소리 글자도 나란히 쓰되 다 오른쪽부터 쓰네. 토박이 말에선 사성을 어떻게 가리나 평성을 활이요, 상성은 돌이네. 칼은 거성이 되고 붓은 입성이 되니 이 네 갈래를 보아서 다른 것도 알 수 있네. 소리에 따라 왼쪽의 점으로 사성을 나누니 하나면 거성, 둘은 상성, 없으면 평성이네. 토박이 말 입성은 정함이 없으나 평, 상, 거성처럼 점을 찍고 한자 말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하네. 방언과 토박이 말 다 다르니 말소리 있고 글자는 없어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하루아침에 신과 같은 솜씨로 정음을 지어 내시니 우리 결의 오랜 역사의 어둠을 비로소 밝혀주셨네. 예, 6번 용찰의 낯글자 사용 보기. 첫소리 글자 용례. 어금니 소리 글자 용례. 첫소리 글자 기는 감, 골과 같이 쓰며 키는 우케, 콩과 같이 쓴다. 이는 러울, 서해가와 같이 쓴다. 혀소리 글자 용례. 디는 뒤, 담과 같이 쓰며 티는 고티, 두텁과 같이 쓴다. 니는 노로, 납과 같이 쓴다. 입술 소리 글자 용례. 비는 발, 별과 같이 쓰며 피는 파, 풀과 같이 쓴다. 미는 매, 마와 같이 쓴다. 입술 가벼운 소리 글자 용례. 부는 사비, 드비와 같이 쓴다. 입소리 글자 용례. 지는 자, 조희와 같이 쓴다. 치는 채와 같이 쓴다. 시는 손, 셩과 같이 쓴다. 목구멍 소리 글자 용례. 희는 부엉, 힘과 같이 쓴다. 이는 비육, 브람과 같이 쓴다. 반여 소리 글자 용례. 리을은 물에 얼음과 같이 쓴다. 반이 소리 글자 용례. 시는 아수, 너희와 같이 쓴다. 그지? 예. 예, 그다음에 우리 7번. 그러지. 네, 2. 가운데 소리 글자 용례. 1. 상형 기분자 용례. 가운데 소리 글자 는 턱, 텄, 다리, 거래와 같이 쓴다. 는 물, 발축, 그력, 드레와 같이 쓴다. 이는 깃, 밀, 피, 키와 같이 쓴다. 초출자 용례. 오는 논, 톱, 호매, 벼루와 같이 쓴다. 아는 밥, 낫, 잉아, 사슴과 같이 쓴다. 우는 숫, 울, 누에, 구리와 같이 쓴다. 어는
부섭, 널, 서리, 버들과 같이 쓴다. 제출자 용례. 요는 종, 고용, 쇼, 삽주와 같이 쓴다. 야는 남상, 약, 다야, 자감과 같이 쓴다. 유는 유미, 죽, 슈룹, 주련과 같이 쓴다. 여는 여잇, 줄, 벼, 조비와 같이 쓴다. 예, 8번 장정 스님. 3. 끝소리 글자 용례. 끝소리 글자 읍은 닭, 독과 같이 쓴다. 응은 분병, 불창과 같이 쓴다. 읒은 갓, 식과 같이 쓴다. 은은 신, 반되와 같이 쓴다. 읍은 섭, 굽과 같이 쓴다. 은 범, 샘과 같이 쓴다. 예, 두 개. 읒은 잣, 못과 같이 쓴다. 을은 달, 별 따위와 같이 쓴다. 예, 안미학 선생님.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7. 정인지서, 정인지 꼬릿말. 1. 천지자연의 소리와 문자의 가치.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하늘, 땅, 사람의 새 바탕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 이 말소리의 다양성과 중국 한자 빌려쓰기 모순.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말소리의 기원 또한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할 때 막 힘이 없겠는가. 중요한 것은 모두 각각 놓인 곳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같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약과 문장이 중화와 같아 견줄만 하다. 다만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는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을 근심했다. 3. 예, 10번 이호선 선생님. 네. 3. 이두 역사와 이두 사용의 한계. 옛날 신라의 설통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단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도 아니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이두 사용은 오로지 몹시 속되고 일정한 규범이 없을 뿐이니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 만분의 1도 소통하지 못한다. 4. 훈민정음 창제 역사와 훈민정음 우수성. 개년 겨울에 우리 임금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예의를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 상형 원리로 만들어 글자는 옛 전서체를 닮았으되 말소리에 따라 만들어 글자는 음율의 7가락에도 들어맞는다. 하늘, 땅, 사람의 새 바탕 뜻과 음양 기운의 신묘함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28자로 끝없이 바꿀 수 있어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 가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한문을 풀이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으로 소송사건을 기록하면 그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예, 11번. 5. 훈민정음의 효용성. 글자 소리로는 말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음악 노래로는 노래 가락을 어울리게 할 수 있다. 글을 쓸 때에 글자가 가주어지지 않는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비록 바람소리, 두루미, 울음소리, 닷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6. 해례분 편찬 유래. 드디어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시었다. 이에 신이 지펴진 은교 최항과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 수찬성삼문과 동년부 주부 강희안 행지표전 부수찬 이계와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가지 풀이와 보기를 지어서 그것을 전략하게 서술하였다. 바라건대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치도록 하였다. 예, 12번 김복 선생님. 훈민정음 창제자의 위대함과 찬사, 그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화된 자들로서는 감히 밝혀 보일 수 없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업적이 모든 임금들을 뛰어넘으셨다.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없는 곳이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지가 오래지 않음이 아니로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예, 13번 황진 선생님. 해례본 편은 날과 글씨니 정인지. 정통 11년 9월 상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지편전 대제학 지춘추 관사 세자 우빈객 정인지는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갔소옵니다. 와, 박수! 아유, 아주 마지막 순발에서 기가 막히게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기 50분까지요. 요렇게 나눠 읽기한 소감을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5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카톡방에다가 이 읽은 소감, 느낌, 질문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50분까지. 마지막 수업 활동 과제입니다. 자, 50분까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그걸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제가 지금 공항에 가야 돼가지고 전 나가야 되는데. 김목사, 우리 저기 그러니까 빨리 가보세요. 예, 예. 나중에 저기 하시고요. 우리 예. 니카라가 발전을 위해서 또 선생님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마지막 사진 찍고요. 사진. 저 부반장님 사진 찍고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예. 예, 아유,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빨리 공항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동안 열심히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선생님들 활동할 동안 저는 막걸리를 야, 그냥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술 마시는 선생님이 있나요? 있지요.
간단하게 남기셔도 되고요. 여기 이 2분 전 저렇게 짧게 써도 되는 걸 맞지요? 또 저기 올려가지고. 우리 고정민 선생님 거 제가 카톡방 옮겼어요. 이걸 카톡방에 쓰라 그런 거였어요? 예, 예. 여기다 쓰라는 건 줄 알았어요. 아하, 죄송합니다. 우리 정보함 선생님 왜 그동안 안 오셨죠? 정보함 선생님. 거기 어디신가요? 예사롭지 않은 곳에 계신 것 같은데. 예, 뭐든지 기록에 남겨야 이게 역사가 되죠, 그죠? 말씀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카톡방에 남기기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고 너무 돌려읽기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렇게 제가 이 막걸리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저만 마셔서 너무 죄송한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남기신 것 같고요. 50분 됐습니다. 수업 활동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카톡방. 우리 김대현 선생님부터 이거 뭐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발표하듯이 또 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현 선생님. 네, 예. 그 옛 말소리를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얼뜻 듣기에 사실 중국말 같기도 해서 예. 좀 아쉬우면서 정확한 소리를 조금 표현하면 재밌겠는데 어려워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옛예언 같은 경우는 꼭지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막 그냥 이로 동그라미처럼 읽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개정을 할게요. 읽다 보니까 이거 뭐, 조사 같은 게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옛예언은 그 옆에다가 옛예언이라고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꼭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아 발음, 하늘 아 발음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입술은 어처럼, 혀는 오처럼 한다고 그랬는데 오에 가깝습니다. 잘 못하면 그냥 오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자, 우리 머리 중국에서 진짜 열심히 들어주셨는데요. 에민 선생님. 네. 네. 소감이
소감이 말하는 예, 뜻인가요? 예. 여기 카톡방 쓰신 거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거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네네네. 제가 어학당에서 공부했던 한국말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본 적 없는 발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히읗 이런 거 같이,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삼각형 같은 그런 첫 소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어떤 발음이 많이 사용하고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게 그 언어의 발전이 많이 궁금해요. 예, 뭐 사실은 싼 히읗, 뭐 여린 히읗 이런 거 어려운 거는 중국 분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죠? 옛날 발음이라서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서 너무 참 좋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일단 또 다 발표 듣고 나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자 우리 양효정 부반장님 아주 봉사하시냐고 애쓰셨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직도 읽기 어려운 글자들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의 애민 정신을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 글자 발음하는 거는 제가 세종 소리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소리. 예, 예, 그 다음에 박지은 선생님. 네, 항상 쓰는 우리 말인데 참 읽는 게 많이 어려워가지고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수업 기회로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뵈러 가서 막걸리 들고 같이 먹으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진짜, 막걸리 어, 좋아하는데. 이 종강, 우린 종강잔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 종강잔치를 하면, 물론 학부생들하고는 거의 안 하는데, 대학원생들하고는 꼭 종강잔치, 뒤풀이 가서, 그죠? 그 음식도 같이 먹고, 술도 마시고, 그죠? 이렇게, 예, 그냥 쫑 파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천잠을 다 떼고 나면 그 부모님들께서 각자 잘하는 음식을 싸우는 거죠. 떡을 해오시기도 하고, 그죠? 팥죽을 써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온 동네가 잔치가 됐어요. 책거리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비대면이라서 제대로 된 책거리 못해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우리 반장님. 네. 그동안 정말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목소리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 정말 특별한 감동인 것 같아요. 내방가사 역시 이렇게 나누어서 읽다가 보면 그 특별한 그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정말 감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큰 틀을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정인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사로 한번 옮겨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아우, 맞습니다. 뭐 다 감동적이지만 마지막 정인지서 내용이, 그 모든 감동을 압축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걸 사음보로 네. 고쳐가지고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중간중간에 틀린 거 이런 거는 뭐, 그보다도 함께 나눠 읽었다라는 게 대단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 장정옥 선생님. 네, 저도 이제 그동안 나누어서 배웠던 거를 약간 같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읽어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렇게 쫙 살펴봤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약간 세종대왕님이 그러니까 백성을 가엽게 여기고 어여삐 여겼던 세종님 마음 같이 나눈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한 시간 동안 사실 되게 모르는 글자도 많아서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부족한 건 복습해 가면서 하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세종의 마음을 함께 나눴다는 거 참 좋죠, 그죠? 우리 정용 선생님.
또 같이 읽으면서 익혔던 과정들을 좀 되새길 수 있었고요. 직접 소리를 내니까 좀 이렇게 더 와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예, 공유해서 아이, 감사드립니다. 예. 또 남의 목소리 들으면서 또 내 목소리를 함께 한다는 거 참 감동적이죠. 우리 안명학 선생님, 네, 뭐 오늘 이렇게 그 함께 읽는 시간 가져서 좋았고요. 이제 조금 그냥 조금 공부할 약간 워밍업 정도 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예, 예.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조금 이번 수업에 의미를 두고 싶고요. 다음 안동에서 뵙겠습니다. 아, 예, 아유, 진짜 우리가 뭔가 좀 정이 들려고 했는데 헤어진다는 네, 말이 딱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번은 뭐 활용을 다 뭐 이렇게 소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훈민자 여러분을 더 잘 공부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수면 선생님 아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이거 이제 공의 중지하겠습니다. 화면은. 예. 자, 이렇게 또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걸 또 목소리도 나누고 그러니까 참 좋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최준환 선생님 동창회 총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 전 기에서 돌려읽기 한번 해보셨죠, 그죠? 최준환 선생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마지막 수업에 끝에서 이렇게 얼굴만 내밀어 죄송합니다. 네, 답사형한테 열심히 운전해서 좋은 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 답사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요. 또 운전까지 또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 그래서 같이 함께 못 가시는 분들 계셔서 참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이번 토요일 일요일 답사를 잘 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못 가신 분들 아쉬움을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제가 입은 이 옷으로 바꿨습니다. 예, 우리 양회장 부부반장님이 디자인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새로 제작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팀에서 하는 거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가 크기가 세 가지 종류인데 이게 되게 좋은 옷감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비싼데 3만 원씩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입은 옷보다 더 예뻐요. 이게 이게 잘 안 보이지? 네, 보이시죠? 요거 세종 서문을 성농 문관이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건데 이걸 새로 쓰셨어요. 이거를 더 멋있게. 그래서 그리고 붓글씨가 이 나염이라고 하는데 그죠? 옷에 새기는 게 여러 가지 기법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 보통 인쇄보다도.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우리 문관리 선생님께서 이 저작권료를 안 받으시고 이렇게 잘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해주시고요. 예, 고정미 선생님. 제 얘기를 안 해서 하려고요. 질문이 아니라 예, 예. 교수님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12기 때도 아, 한번 참, 했고요. 맞아. 13기에는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면 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듬성듬성 막 사정상 빠졌는데요. 끝을 했는데 12기 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오늘 이거여가지고 빠질까? 하지 말까? 막 이랬거든요, 속으로. 그런데 다 쉽게 고쳐놓으셨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때 12기 때는 1시간 걸렸어요. 꼬박. 그래서 1시간 동안 읽으면서 이 밤에 와, 이거 새벽 1시, 1시간 읽고 있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그때보다 더 쉬웠어서 이제 15기 때는 또 더 쉽게 교수님이 더 우리가 읽기 편안하게 할 것이지만 고쳐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여기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글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세계에. 뉴질랜드는 참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는 물론 2.7배로 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큰 나라가 아닌데, 그런데 인구는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0만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여기도 우리 글이 많이 퍼져서 제가 얼마 전에 패션쇼를 한번 했는데 그냥 한국이라는 말 그 자체에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200 몇 명이 패션쇼를 참가를 했는데 우리가 환호성이 제일 컸어요. 우리 한복을 입고 나간 와, 저희들이. 그래서 와, 막 박수. 그냥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자기가 아는 말 막 하는 거예요. 저희가 코리아 순서가고 막 나가서 한복 입고 막 빙글빙글 도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그건 왜 요를 안 하는지 몰라. 사랑해 그래요. 이렇게 해요. 사랑해. 여기서 이렇게 세 무대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갈 때마다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정말 피부로 많이 느껴요. 우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지만 한글도 많이 달라졌고요. 전에는 한국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국 가르치는 데가. 근데 지금은 대학교도 있고요. 사설 학원도 여기 있고요. 저희 문화센터에서도 가르치고요. 당연히 한국에서 가르치고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15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근데 지금 14기 처음 시작했을 때 알았던 얼굴들이 있는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안 왔어요. 그분들은 또 해야 될 거야. 아무래도 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말이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말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을 알아야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을 알아야 우리 과거에 어땠던 것을 알아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참 많이 더 배우시고, 그리고 또 세계에 널리 널리 우리 아름다운 말을 알리는데 다 일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오늘 아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아주, 안 시켰으면 제가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감동을 전해주셨고요. 그래서 아직 공지를 못했는데요.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우리 인사이트 로고와 함께 한문화재단의 도움으로 한글, 한국어 영상 공모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모 포스터가 뜰 거예요. 그때 여기 외국에서 접속하신 분들은 다 필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 계셔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최초, 최고의 한글, 한국어 콘텐츠 영상 공모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시상식을 하는 거고요. 저 최준환 선생님 총 상금이 얼마죠? 오. 3,600만 원이고요. 예. 1등이 500만 원, 맞네. 2등이 예, 3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특별상 100만 원 해서 총 상금이 3,600만 원이고요. 30편을 선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시간은 아마 5분에서 10분 사이죠? 예. 예.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두 가지 이제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 또 하나는 스타디라 그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한글이 들어간 부분을 자막을 한글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잘 가르치는 방법론적인 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학생이 한글을 배워서 예를 하나 들자면 그 나라의 간판을 읽으면서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캡션을 이렇게 다는 거. 한글로 자막을 달아서 설명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내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어 간판을 영어에 어떤 그런 간판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한국어로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글 간판. 항상 한글이 아까 들어가야 돼요. 뉴질랜드에 있는 한글 간판. 네네. 아,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혼자 자기가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이런 거. 그런 것도 되고요. 그 여러 가지 스토리는 구상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글과 한국어 공부하는 그런 방법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잘 따라하더라. 우리가 배웠던 훈민정음 해례본의 그런 그 자음 모음 그런 그 가르치는 법 이렇게 해서도 구성하실 수 있고요. 교육 내용이 한글, 한국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요리를 네. 하면서 요리에 관한 한국어 표현 이런 게 있어. 뭐 그런 걸 소개하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죠? 한글만 되는 건 아니고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한국어는 말과 글을 합친 말이긴 하지만 그러면 예. 제가 이게 현지인들한테 이제 종이접기를 가르칠 거거든요. 그럼 종이접기를 가르칠 때 그런 가르치는 거에 한국어가 종이접기는 오리가미라 그래요. 일본어가 먼저 돼가지고. 근데 그렇죠, 제가 그렇죠. 이름을 오리가미라고 안 하고 K 종이접기라고 한국어 K 쓰고 JONG 종이접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뭐야? K 종이접기가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종이접기도 못 읽잖아요. 그래도 가르쳐줬어요. 그 담당 디렉터한테 K 종이접기야. 오리가미 이게 우리가 먼저야. 얘네가 따라한 건데 근데 네. 우리가 조금 못 살았어서 얘네가 먼저 보급된 것뿐이지 우리가 먼저니까 이렇게 난 할 거야. K 종이접기야. 비슷하지만 달라. 우리께 더 내 입장에선 더 좋아. 더 나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한테도 종이접기라고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가르치니까 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종이접기를 가르칠 때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접는 것도 예를 들어 뭐 산접기, 뭐 골짜기 접기, 뭐 문접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그 말로 태권도 하듯이. 태권도 그렇지. 그런 걸 아시잖아요. 찍으면 되는 거죠. 태권도에서 발차기할 때 뭐 발차 이렇게 한국말로 하잖아요. 우리말로. 그렇죠. 그것처럼 저도 이제 시작인데 그래 나도 그럼 한국어로 하나하나 가르쳐보자.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달부터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건데 그런 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종이접기에다가 꽃 네. 세고 써놓고 꽃을 접으면 되잖아요, 종이로.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개구리 그럼 개구리 써놓고 이게 개구리 이걸로 접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네. 한글 가르치면서 접을 수 있죠. 네, 그런 그런 걸 스토리 하면 만들어서 된다는 하시면 거예요. 돼요.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만 해야 되나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스토리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굳이 뭐 교육이 아니더라도 한글, 한국어 연관된 이야기. 문화도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신 이제 캡션 자막이라고 해서 한글 자막을 넣어야 되는 뭐 그런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 또 이 시간이 좀 넘어가세요. 그럼 오늘 수업 이걸 마쳐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나눌기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5기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7월부터 하는데 15기는 예, 고맙습니다. 재수강하겠습니다. 네.